키드니의 솔리드 리전, 블래더와 유레터의 디지즈들. 사실 초음파에서 솔리드 리전까지 디텍션하면 그 이론은 끝났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AML이나 RCC, 사실 저도 정리하면서 보니까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는 것도 있고, 실제로 요거 보고 AML 오히려 더 말리근시에 페이버한 소견들이 더 많아서 실제로 결국은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CC를 사실 이전까지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리전이 있으면 실제로 진짜 툴 리전인지 슈도 리전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툴 리전이면 이게 시스틱인지 솔리드인지, 지난주까지 보고 시스트면 심플인지 아니면 컴플리케이트 시스템인지 보고, 그리고 솔리드 리전이면 이제 말리건인지 비나인인지, 말리건시 대표적인 게 리나셀 카시노마랑 그리고 비나인의 대표적인 안지오마이오라이포마, 그리고 가능하면 캐릭터라이제이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리날 매스를 평가를 할 때는 사실 리날 매스가 솔리드해 보이면 이게 팻이 없다고 하면 일단 항상 말리건시라고 생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시피케이션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리건시가 좀 더 페이버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심플 시스트의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도 사실 말리건시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보스니아 클래스도 3 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날 매스가 항상 빨리는 건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타고리에서 시작하듯이 슈도 튜머인지 아닌지를 항상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키드니 쪽에는 메타스테시스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스가 발견됐을 때 10에서 15%는 메타스테시스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튜머 자체가 그 리널 아트리아인지 RBC 쪽으로 인베이전 되거나 튜머가 스롬보시스라든지 튜머 셀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쪽도 잘 살피라고 되어 있고요. 메타시스가 있으면 렌토페리토널 매스가 있는지, 리버에 매스가 있는지 반대쪽도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지오마이오라이포마부터 보시면 비나이나 메젠카메 디지즈로서 이름에 그대로 혈관, 평활근, 지방, 세 성분을 이루어진 하마토마인데 혈관 둘러싸시 평활근이 존재하고 그 사이 성소가 지방이, 일단 제일 핵심은 팻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팻이 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RCC랑 좀 감별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발생 빈도는 비나인 중에 흔하지만 발생 한 3%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스포라딕하게 발생하지만 실제로 이런 튜버스 클로시스나 있는 경우에서 실제로 또 메스처럼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되는 게 이게 RCC에서도 튜버스 클로시스 있는 환자에서 RCC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 피메일에서 조금 남자보다 여자에서 한 4배 정도 많다고 하고, 대부분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을 때는 해모리지나 이렇기 때문에 쇼크까지 아니면 페인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캔을 보면 일단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여기 경계가 뚜렷한 종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을 때, 그리고 파렌카임 안쪽에 있을 때는 경계가 명확한데, 사실은 책이 어디 보면 경계가 명확하다? 완전 말 그게 아니고, 경계가 처음에 작을 때는 한데 바깥으로 벌징되면 실제로 다른 조직들, 그러니까 다른 장기들, 키드니나 이런 게 눌리면서 실제로 약간 로빌레이션 되면서 좀 눌리는 듯한 그런 컴플라이언스가 좋은 소프트 튜머처럼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중심에코 복합체보다 조금 에코제네시스는 높고요. 머슬이 많아지면 아이소에코익하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캡슐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이게 사실 RCC랑 구별할 수 있는 좀 감별 포인트가 되고요. 사실 캡슐이 보이면 캡슐이라고 해서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린 슈도 캡슐 할로라고 해서 그게 보이면 좀 RCC 좀 더 페이버할 수 있는 보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어커션 섀도잉이 이게 세 가지 티슈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포커스틱 임피던스가 증가되어서 실제로 반사가 많이 되니까 뒤쪽으로 포스트 어커션 섀도잉이 잘 보이고 코메테일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모리지가 있는 AML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또 인호모지네스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이퍼에코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팻이 또 적은 AML 같은 경우, 실제로 AML이라고 하면 다 리피드가 있다, 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팻이 적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감별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에코제네시스가 증가되면 대부분 AML이지만 센시티비티는 좋다고 하는데 스페시피티가 너무 떨어져서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그러면 저희가 AML 실제로 CT를 찍으면 그러면 다 나오느냐, 이게 AJR이 몇 개 높은 아마 저널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썼더라고요. 이거 보면 이게 펜 양에 따라서 실제로 나눴는데 CT나 MR을 찍어도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펫푸어나 펫 인부연습을 한 경우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말리건시 같은데
바이옵시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누고 있는 게 펫이 많으면 뭐 항상 거의 하이퍼에코익하다. 하이퍼에코익하면 조금 문제는 없는데 그 하이퍼에코익하면 실제로 그 RCC랑 구별하기도 편하고 하는데 펫이 적은 경우에서는 정말 RCC랑 구별하기도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바이옵시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럼 도플러는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RCC가 바스큘라리티가 좀 많고 AML이 적다고 하는데 이 AML 같은 경우에서도 사이즈가 크면 이게 블러드 서플라이 좀 좋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해물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감별 포인트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요즘 에코제네시스는 중심 에코 복합체에 비해서 비교를 대부분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벌징하는데 이게 바깥으로 강하게 컴프레션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리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약간 조직이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다가 보면 섀도잉이나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하이퍼에코익한 AML이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스큘라리티는 실제로 별로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대표적인 모양인 것 같은데 근데 경계가 사실은 아까 불규칙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사이즈가 작거나 그 안에 파렌카임에 있을 때는 보면 경계가 좀 명확한 것 같고요.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갈 때는 조직에 눌리면서 조금 로뷸레이션 되고 그런 모양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ML 같은 경우에서도 바깥으로 엑소파이팅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CT를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이게 스와스 머슬인데 이 뒤쪽으로 보면 머슬은 침범하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눌린 듯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RCC 같은 경우 실제로 에코제니시티가 있어도 라운드하고 이렇게 바깥 티슈가 다 강하게 누르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CT를 찍어서 펫이 보이면 AML 실제로 확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뭐 CT를 뭐 제가 다 하지는 않겠지만 영상에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이 펫을 확인을 하면 AML인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T를 찍었는데 펫 성분 자체가 적어서 그런 경우에서는 RCC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필요하면 자기들이 바이옵시를 꼭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CC를 넘어가면 악성 종양의 일단 예상 3%라고 얘기하고 일단 남자에서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중에 블레드 튜머라든지 리날셀 카시노마, 뭐 트랜지션셀 카시노마 대부분 남성에서 많습니다. 이유는 이게 흡연하고 관련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톡신들이 블러드를 타고 소변 내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는 시간 동안에 그게 잘생겨서 아마 남자들은 잘 생기는 것 같은데 고형 종양의 대부분은 일단은 RCC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형이고 혈관 분포가 많은 신장 종양은 항상 RCC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룰아웃하고 다른 질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피질에서 신세뇨가 상피세포에서 기원하고 보니페린다우라든지 뭐 이런 저희가 지디시를 보시는데 이거 보시면 튜버스클로시스 같은 거 아까 AML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AML에서 실제로 스크리닝 한다고 키드니 리날 초음파를 했을 때 실제로 AML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필요하면 CT나 그런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에서는 진단 시 혈류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셀 타입은 클리어셀, 파퓰러리, 뭐 크로마포그 사실은 요게 컨트라스트 초음파를 하면 조금 감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타입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RCC가 보통 3cm보다 작으면 스몰 RC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파라네오플라스틱 신드롬으로서 에리스로포에틴이나 이런 게 증가돼서 뭐 에리스로사이토시스라든지 뭐 PTH나 비타민 B가 증가돼서 뭐 하이퍼칼슘 이런 기타 등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요게 보면 저는 요게 RCC인가 했는데 이거는 펫이고요. 그 페리레프레틱 펫이고 요게 RCC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까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스캔 포인트는 보면 일단은 엑소파이틱 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AML도 엑소파이틱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중심에코 복합체를 압박하고 변형을 소실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AML도 커지면 다 그렇게 누르는데 어쨌든 이 돌출하거나 이렇게 될 때 자기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라운드하는 모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양 주위에 저에코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안으로 자라면서 빨리 자라면서 노멀 티슈를 누르면서 그 사이에 띠가 형성이 되는 게 그게 하이퍼에코이디 그게 RCC에서 조금 더 요거 있으면 조금 강하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AML은 거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에코제네시스는 대부분 에코는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중심 에코 복합체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가끔은 고에코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또 작은 AML과 또 감별이 어렵고 실제로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많아서 감별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믹스드 에코일 때는 출혈 낭종 개사를 보이며 인호모지니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칼라 도플러도 사실 조금 얘기가 있는 게 셀 타입에 따라서 클리어 셀이 대부분이지만 이럴 때는 혈관이 풍부한데 파필러리 같은 경우에는 혈류가 부족해서 도플러를 띄워서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면 AML 그 RCC구나 그렇게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페이버하는 캐릭터리스트를 보면 하이퍼에코한 할로가 보이고 시스틱한 비나 가시피케이션이 보이면 RCC 조금 강하게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AML에 비해서 뭐 포스테리어 섀도우잉이 약하다. 뭐 이거는 사실은 AML하고 옆에 있어봐야 이게 감별이 돼서 조금 구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바깥으로 이게 벌징하는데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동그랗게. 그래서 이게 라운드한 이런 모양이고 좀 자세히 보시면 뒤쪽으로 해서 할로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도플을 띄우면 바스켓 패턴이라고 해서 이 주위로 해서 이렇게 피가 그 바스켓 바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형태가 유지되면서 엑스파이틱한 아이소에코익 하면 사실 이게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이소에코익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게 미스할 수도 있고 뭐 CT를 찍어보면 인핸싱 되고 엑스파이팅한 뭐 그런 소견으로 보이면 이게 RCC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칼릭스 쪽에 컴프레션해서 이런 경우에서는 뭐 칼릭스도 딜라테이션도 되어 보이고 여기 보면 아이소에코익 해보죠. 이 CT를 찍어보면 휴지하고 헤테로지니스가 인핸싱 되는 이런 메스처럼 보이면 RCC를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트랜지션 셀 카시노가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 다른 또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또 요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에코제네시스는 좀 올라가 있고 중심에코 복합체보다는 좀 올라가 있고 근데 사실 이게 크로닉 리날 디지즈 같이 좀 기능 자체가 좀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콜티컬 메들러리 디퍼런시에이션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뒤쪽으로 볼세코 쉐딩도 있는 거 이러면 이거 실제로 그 AML 아닌가 하는데 일단 보시면 바깥으로 나갈 때 이게 정상적인 파랭 카메라로 봤을 때 이렇게 메스가 생겼을 때 바깥으로 지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라운드하게 나가면 좀 그 캔서 셀 같은 경우에는 변형 없이 바깥쪽으로 오히려 꽉 누르면서 컴프레션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면 좀 RCC를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위에 있는 그 베나카바 쪽에 인베이전 된다든지 엘술포이틴 때문에 그 스롬부스가 잘 생기는 그런 소견이 보이면 또 RCC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이걸 보고 뭐 어떻게 다 이게 AML 어떤 여기 AML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요 위에는 조금 보면 AML 같구나 싶은데 요 밑에서는 보면 또 이거 RCC 같은데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뭐 미드폴 쪽에 이 하이퍼에코익한 이 스몰 사이즈 보면 이게 AML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한 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멀티플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폴 쪽에 이렇게 보면 라운드하고 이 경계가 일단은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사실은 뭐 아까 AML 보면 경계가 불규칙하다는 이게 바깥으로 벌징될 때는 이 주위에 의해서 조금 컴프레션 되면서 컴플라이언트한 이 소프트 튜머처럼 이렇게 보이면 여기 AML에 조금 더 페이버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쪽 로우폴 쪽에 있는 것은 이 주위에 페리니얼 팩과 조금 비슷하게 보이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게 좀 AML에 조금 의심이 된다. 그렇지만 또 여기 보시면 이런 휴지한 이러한 매스처럼 보이고 에코제네시스는 좀 높은데 이거는 실제로 이 팻이었답니다. 팻이 아니라 머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믹스드 에코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처음 보면 RCC를 좀 의심할 것 같은데 이렇고요. 요거는 어디냐니까 요게 정상이고 요게 지금 다 그 AML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커서 여기 해모리지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프리레날 해모리지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린 4cm 이상 사이즈가 크면 안쪽으로 해모리지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서도 요 안쪽 인터널 해모리지를 일으키고 이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해모리지를 일으키는 요런 모양이고 사실 요 네 개는 또 보시면 RCC 좀 더 가깝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CC의 또 모양 보시면 요건 찾은 게 더 용한 것 같은데 이 보시면 이 우리 콜텍스 쪽으로 바깥쪽으로 벌징하는 그리고 좀 하이퍼에코익한 이런 모양이 보여서 실제 타이니한 이런 RCC인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 요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크로닉 리날 디지즈가 있고 요쪽 일단 에코제네시스는 좀 증가되어 있는데 시스틱한 변화가 있으면 사실 시스틱한 변화랑 카시피케이션이 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실제로 요게 RCC인 경우 요거는 사실 보시면 AML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중심에코 복합질이 근데 어쨌든 경계도 조금 불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AML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RCC로 나왔던 경우가 되고요. 요거를 보시면 바깥으로 벌징하는데 조금 보면 모양 자체는 지가 라운드하게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조금 할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이소 에코, 약간 에코 젠슨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양이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조금 감별 포인트는 바깥으로 나갈 때 바깥 조직을 누르면서 지 형태는 잘 유지하고 있는 게 대부분 보면 RCC가 조금 더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서는 중심 에코 복합체 내에서 이렇게 아이소 약간 하이퍼 에코익하다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이렇게 보이면서 근데 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나 칼리스에 있는 딜라테이션을 보이지 않는 이렇게 보여서 실제로 요거는 RCC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휴지하게 이렇게 커서 실제 리나 펠비스를 이거 막아버려서 그 지금 소변이 못 내려가고 있으니까 칼리스 자체 딜라테이션 되고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보면 이게 다 키드니 생각하시면 요까지 키드니 이건 다 인필트레이티브 타입의 이건 RCC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위에는 약간 시스틱한 변화도 지금 있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사실 시스틱의 보스니아 클래스의 한 3나 4 이상 되는 RCC 그렇게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초음파가 처음에 볼 때 솔리드한 이전 있으면 스크리닝 툴에서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게 아마 이런 다양한 소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일단 RCC는 라운드 합니다. AML도 라운드 하는데 사이즈가 작을 때는 그리고 파렌카임 내에 있을 때는 바깥으로 삐져나올 때는 주위 조직에 눌려서 로블레이션 되는 경우도 많고요. 경계가 RCC 오히려 더 뚜렷합니다. 실제로 종양 자체가 컴팩트하고 밀도가 높아서 그렇고 AML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정형을 하고 하다는 게 주위 조직이 이렇게 눌려 바깥으로 튀어나가더라도 이게 눌려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AML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에코제네스는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 RCC 같은 경우에는 다양합니다. 하이퍼에서 하이퍼까지. 이거 뭐 사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증상이 되겠죠. 내부 증상은 석회화라든지 시스틱 변화가 있으면 이건 좀 강하게 RCC를 페이브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리날 베인 스롬보시스란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RCC 쪽으로 바스큘라리티는 많다 적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CC에서도 파필러리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바스큘라리티가 좋고 AMF 사이즈가 크면 실제 바스큘라리티 증가되기 때문에 도플러만 봐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RCC는 아까 바스켓 모양 그 할로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 있으면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는 실제로 리날 파렌카임에서 생기는 건 아닌데 리날 펠비스에서 생겨서 키드니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다 보니까 콩팥에서 생기는 암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콩팥에 있는 튜머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서 10%밖에 차지하지는 않고요. 트랜지셔널 셀이라는 게 뭐냐니까 리날 펠비스부터 블레더, 유레스라까지 전부 다 그쪽에 있는 그 캔서를 셀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로셀리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뇨생식 세포라고 상피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트랜지셔널 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생기고 이것도 마찬가지. 남성에서 실제로 잘 생기고 그리고 유병률은 실제로 지금 키드니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블레드에서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레날 펠비스 유레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변이 많이 접촉하는 면적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드 쪽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레날 펠비스, 그 다음에 유레터. 그리고 파필러리 타입이 가장 흔하고 엑소파이틱한 폴리포이드 어피어런스를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컬렉팅 시스템, 그러니까 칼릭스 쪽하고 펠비스 쪽에 하이퍼에코이카 매스가 보이면 그쪽에 트랜지션 셀 카시노마 의심해 볼 수 있고 바스큘라리티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드물게 가시피케이션 있고 이게 그 리날 파렌카임 쪽으로 이렇게 인베이전해서 인필트레이트 되는 소견이 보이게 돼서 바스큘라리티는 별로 없고요. 실제로 이건 파필러리 타입인데 리날 파렌카임은 좀 인텍트한 이런 소견을 보입니다. 요 보시면 요 에코제네시스가 좀 떨어져 있고요. 아마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펠비스에부터 좀 올라간 거예요.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좀 있고요. CT를 찍어보니까 인핸싱 되는 이런 메스라이크한 비전으로 보여서 RCC. 근데 TCC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 중심에 지난주에 봤을 때 노말 그 리날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라는 이런 거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중심에코 복합적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이렇게 까맣게 보여. 자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변변 여기 변변을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여기 아니고 요 중심에코 복합체 요 로폴 쪽에 있는 요 까만 부위가 TCC를 의심해봤는데 실제로는 도프를 띄우고 해보니까 노말이었다. 그리고 또 요건 어떻습니까? 여기는 진짜 중심에코 복합체에 비해서 하이퍼에코한 이런 메스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노말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감별해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스가 콩팥에 있을 때는 일단 언에코익 하면 리날 시스트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하이퍼에코익 하다고 하면 RCC를 먼저 의심해야 될 겁니다. 아이소 하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캡슐이 있는지 뭐 파렌카임이 있는지 어떤지 보고요. 하이퍼에코익 하다면 안주마요 라이폰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RCC도 아까 사이즈가 작을 때 오히려 또 그런 게 잘 생긴다 되어 있고요. 중심에코 복합체에 잘 생기는 거는 트랜지션 셀 카시노마가 잘 생긴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AML, RCC, TCC라고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거는 뭐 AMA 같은 비나인이고 RCC나 TCC 같은 거에서 많이 우려내시니까 요 질환들을 미스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남성에서 잘생긴다고 되어 있고 담배하고 다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RCC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하이퍼에코 림을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볼 타입의 패턴으로 자랍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자란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해요. 칼시피케이션이나 시스틱 컨디션이 있으면 RCC를 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더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레더도 사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좀 공부를 하고 사실 저도 복부 초음파하면 블레더는 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나토미를 보시면 미드라인 스트럭처로 펠빅 플로 쪽에서 지지를 받는 거고 앞쪽으로는 시비스 퓨비스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미들 엄비리칼 리가멘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유라쿠스라고 하는데 한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트라이앵글라는 모양으로 이게 트라이곤이라고 해서 옛날 학교 해부학 다닐 때 블레드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 트랜지션 셀 가시모가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렉툼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블레더 위쪽 맨 위쪽에 있는 게 슈페리얼 그쪽이 우리가 페리토니엄에 대해 쌓여져 있고 그 위에 시그모이드하고 스몰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테랄 볼에는 펠빅 사이드 쪽에 일리악 베슬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뭐 사실 이거 뭐 알라이드에 나오는 램프처럼 이렇게 보이던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가 앞쪽이 이게 에이펙스입니다. 에이펙스가 실제로 근데 비뇨기과에 물어보니까 에이펙스라는 말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테리어 보드, 뭐 인페리어 보드라 얘기하고 이 트라이곤 쪽에 있는 게 이쪽에 인페리어 보드, 그 다음에 이쪽에 그 프로스테이트가 있는데 요 위쪽을 갖다가 슈페리어 보드 도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도움 경기관 그리고 요쪽 에이펙스 쪽하고 이 배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유라쿠스라고 합니다. 예, 이거 보시고 여성분에서도 뭐 마찬가지인데 남성에 비해서 뭐 이 프로스테이트만 없는 거 빼고는 뭐 모양 똑같겠죠. 블레더 자체는. 그래서 뭐 이게 방광 내시경 보면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세포 자체가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좀 맨들맨들하고 이쪽 캔서가 잘 생긴다고 돼 있어서 실제로 유레터와 요 유레스라 요 삼각지를 갖다가 트라이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초음파 빔이 좀 어테뉴에이션 뒤쪽으로 많이 돼서 실제로 미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 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보니까 초음파 자체가 퍼스트 모달 초이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뇨기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초음파도 보고 방광내시경도 보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미스하는 부위가 좀 적다고 우리가 이 블레더 초음파를 본다고 해서 다 병을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리 네오플라즘 같은 경우에는 시토스코프에서 바이옵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봤을 때 벽 두께가 보통 5mm 이상이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게 좀 두껍구나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면 그때 처방을 했을 때 뭐 아랫배 내 영상의학과에서 소변 보고 왔다고 환자한테 뭐라고 하는 영상의학과 선생님 왜 그랬는데 이게 소변 자체가 좀 잘 써야 되거든요. 한 300에서 400 정도 디스텐션 안 되면 이 하도 안 보이는 것들고 컬랩스 돼가지고 월이 두껍게 보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차도 월 자체가 시닝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월 자체가 보통 스무스하고 씬하고 보통 그 미드라인에 아까 제가 위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슈프라 퓨빅에서부터 푸르를 좀 밑으로 쭉 내리면서 보면 되고 소변이 보통 300, 400 정도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얼마 정도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초음파를 됐을 때 뎁스가 한 6에서 70 정도 되면 한 300, 400 정도 찼다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돔, 그러니까 슈페리얼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서 베이스까지 그렇게 꼭 잘 걸어야 되고 보통 1000 이상이 되면 배꼽 위에까지 블레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곤 이쪽을 잘 열심히 좀 봐라 열심히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서 프로스테이트를 보고 이 점은 총각인데도 이게 가시피테이션이 있더라고요. 프로스테이트에.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사지탈 뷰에서 보면 저희가 보는 기본적인 표준 영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돔 쪽을 보고 조금 프롭을 내려서 횡 보고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이 프로스테이트 있는 데까지 보고 그리고 90도 돌려서 지상면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레더 볼륨이 조금 중요한데 이게 소변을 보고 나서 뭐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소변을 보고 나서 소변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50cc 이하면 실제 이거는 괜찮다. 근데 150cc 이상이면 이거는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리제닉 블레더가 있든지 뭐 좀 소변이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다. 뭐 50에서 100 정도면 사실 저희가 볼 건 아닌데 비뇨기과에서는 보면 환자 심텀에 따라서 뭐 자기들이 유로다이나믹 뭐 검사를 하든지 그런 걸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볼륨 자체는 트랜스버스 뷰에서 가로와 세로 제일 긴 직경에서 그리고
그 사지탈 뷰에서 AP 다이아메트를 측정해서 보통 상수가 0.5에서 0.6이 오는데 보통 0.52를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꼭 해서 볼륨을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그리고 또 유레트라 제시라고 해서 초음파 저도 이거 처음에 좀 지인을 불러서 물 먹어보고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뭐냐니까 이쪽에 보시면 이 도플러 보시면 요거가 지금 그 UVP 정션이거든요. 오리피스거든요. 그러니까 유레터가 지금 블레더 쪽에 들어가는 정션인데 이쪽에 이쪽 안테로메디알하게 이 오워드 방향으로 이렇게 유린 젯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 보실 때는 칼라 스케일 조금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한 20, 30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혈액처럼 빠른 게 아니고 실제 페리스탈시스로 인해서 소변 젯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칼라 스케일을 내려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 잘 보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거 보시면 이거 풀스테이프거든요. 약간 꺾어서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게 스톤이 있어서 막혀버리면 젯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니까 안 나오는 사람은 2분까지도 안 나온다거든요. 그러니까 2분 동안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건 있는데 비뇨기과에서 어쨌든 그렇게 본다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CT에서는 젯이 보입니다. 이게 잘 컷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보이면 아 이게 임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드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니까 일단 루멘하고 월을 보는 겁니다. 루멘 내에서는 뭐냐니까 특히 소변을 본 뒤에 소변량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래서 유로제릭 블레드가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린 자체에서는 블러드나 데브리가 있는지 그래서 에코제네시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스타이티스 이런 게 있으면 유린 찌꺼기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블러드 내에서 가스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가스가 있으면 이게 감염이 심하게 돼서 엠피제마 뭐 그런 게 생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블레드에 생기는 뭐냐니까 이게 피스툴라나 이런 게 생기면서 에어가 들어가서 리버브레이션 이게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린 펑션을 보는데 유레트릭 젯을 볼 수 있으면 보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루멘을 봤으면 월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두껍냐, 두껍고 그리고 폭하나 리전이 있느냐, 그리고 다이버티큘럼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대장 내시경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방광에서 보이는 질환들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블레드 앞쪽에 이런 시스틱한 이런 리전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쭉 딱 올라가죠. 이게 뭐냐니까 유라칼 시스트라고 해서 사실 이게 제가 왜 보여드리냐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군인관 있을 때 병사가 와가지고 배꼽에서 물이 나와요 하겠는데 야, 배꼽에서 물이 나올 리가 있냐면서 뭐 깨병이면 그런 생각했는데 진짜 이게 유라쿠스 리카널라이제이션 모스트 커먼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상으로 안 닦여가지고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야, 지금 이거는 유라쿠스 그 리카널라이제이션 된 거니까 비뇨기과 가서 이게 계속 놔둬보면 인펙션 되고 심하게 하면 캔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생긴 게 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잘 봐야 되겠다. 이 방광 뒤에서 지금 찍은 건데 이 배꼽하고 연결되어 있는 메디안 엄빌리칼 리가멘트라고 하고 유라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되겠다. 블레드 튜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랜지션 셀 가시는 것이 잘 생기고 남성에서 일단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TCC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못 사는 뭐 중동이나 이런 데는 기생충 감염 때문에 스퀴아무스 셀 카시노마가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트랜지션 셀 카시노마가 1등이다. 튜머 자체는 보통 세사일하고 파퓰러라고 노듈라하다. 뭐 우리 용종 보듯이 그런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보통 두 군데 이상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만 찾았다고 끝내지 말고 열심히 두 군데 이상 찾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보통 5mm 이상이면 80% 디텍션 레이트 되게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잘 찾아진다고 되어 있고 문제는 뭐냐니까 이 안테리어나 인페리어 월 쪽에는 이게 디텍션 레이트가 확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안테리어 같은 경우는 복부에 가까우니까 리버브레이션 앞으로 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인페리어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비면 어테뉴션 때문에 이게 로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시스토스코피나 이런 걸로 도움을 좀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사이 타입의 이게 포스테리어 쪽에 있는 그 블레드 캔서인데 실제로 뭐 이 방광 내시경 보면 실제 저희가 뭐 대장 내시경 폴리 좀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처럼 보이고 요거는 파퓰러리아 이런 모양으로 보면 그게 되겠습니다. 블레드 튜머 같은 경우에서는 뭐 보면 뭐 벽에 매끈해야 되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에코제네시티가 올라가 있고 바스큘라리티가 증가되어 있네. 근데 여긴 또 재밌는 게 비나인 같은 경우에서 오히려 하이퍼 에코이카라고 합니다. 말리그넌트가 오히려 더 에코제네시티가 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한 군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생기니까 열심히 찾아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위에도 좀 의심되는 부위가 이렇게 있다고 됩니다. 아마 이게 소변 안에 캔슬도 계속 떠다니면서 서로 인베이전 돼서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블레더 내에도 스톤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위에서 어퍼에서 생겨서 떠내려오는 중에 90% 이상이고 블레더 내에서 생기는 건 한 5%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생기면 뭐가 문제인데 유레스나 이런 데 막으면서 자꾸 이게 유린 스테시스가 되면서 감염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블레더 벽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두꺼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더 내도 보시면 다이버티큘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저희가 보면 이 넥 있고 다이버티큘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유린 스테시스가 잘 생기면서 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펙션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캔서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확진하는 거는 뭐 넥을 찾으면 된다. 그리고 소변 봤을 때 유린 남아 있는 거 보면 거의 확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광 내시경 사진인데 저희가 보면 이게 뭐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실제로 그 다이버티큘럼 가까이서 봤을 때 보이는 모양과 비슷하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서는 블레더 내에서 에어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서는 뭐냐니까 블레더 내에 에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건 뭐냐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레더에는 우리 여러 장기들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위쪽으로 보면 스몰 바울하고 시그모이드, 뒤쪽으로 보면 렉툼,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버자이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터러스까지 다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니까 이 실제 방광 내시경 보면 이게 지금 스몰 바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흔합니다.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든지 크론이라든지 캔서라든지 RT라든지 이런 거 하면 이런 게 보일 수 있다고 돼서 이렇게 에어가 보이면 아 여기 지금 피스톨라가 있어서 저 문제가 있구나. 계속 인펙션 되겠죠. 뭐 이쪽에 이콜라이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뭐 시스타이티스 뭐 사실 쉽습니다. 그냥 벽이 두꺼워져 있으면 방광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엔 이것도 소변이 정체돼서 결국엔 밑으로 잘 못 내려가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유린 스트립치라든지 BPH라든지 이런 트라우마 뭐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 그렇죠. 이게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 내가 방광염이 있으면 이제 초음파 보겠다면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노말이다. 노말이고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하이퍼 에코이크하게 그래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건 크로닉하게 만성적으로 오면 이게 스카라든지 이 파이브로틱 티슈가 디파짓되면서 실제로 에코제네시스가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방광내시 보면 실제로 소변에 보면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떠다니고 하이퍼레믹한 이런 소변이 보이고 나중에 되면 이데마토스나 이런 변화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레터는 실제로 뭐 생기는 건 돌밖에 없겠죠. 예, 그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해부학적으로 잘 막히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펠빅 유레터 펠빅 정션 이쪽 해부학적 깔때기에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막히는 부위고 그리고 그 UVJ 그러니까 유레터 펠빅 정션하고 여기는 어디냐니까 펠빅 브림이라고 해서 실제로 유레터가 그 일리악 벤스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게 뭐 펠비스 내로 들어올 때 이게 꺾이는 거더라고. 거기 돌도 잘 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건 여기하고 여기가 되고 여기는 좀 북한처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돌이 잘 끼는데 뭐 사실 이건 조금 찾기 어려울 것 같고 CT라든지 뭐 IVP라든지 이런 거 좀 해봐야 알겠죠. 그럼 유레터에서 잘 생기는 건 아닌데 이게 컨제니탈하게 잘 생기는 이런 이 유레토실이라고 있답니다. 이게 근데 어른한테는 그렇게 볼 일은 없고 소아한테 잘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유레터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시스틱한 이런 폼으로 있는데 이게 벌징된 이런 게 이거는 지금 트랜스 렉탈 쪽으로 해서 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코브라 뭐 모양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코브라 모양이 아니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IVP에서 보면 여기 뭐 코브라가 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코브라 헤드 사인이라고 해서 요게 나오면 아 유레터 실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감별해지는 다이버티큘럼인데 도플러나 이런 걸 띄워서 유린젯이 나오면 유레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페리스탈시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잘생긴 결국 유레인 스톤인데 우리가 옵스트럭티브한 가장 커먼한 코즈 중에 하나인데 뭐 스톤이니까 에코제네시티가 올라가고 포스트에 옵션 쉐딩이 보이겠죠. 그 리날 스톤 같은 경우에서 위에 아까 그 유레터 펠빅 정션 쪽에 있는 스톤은 거의 90% 이상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막히면 열심히 찾으면 잘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mm 정도 되면 뭐 코메트 앱이라든지 뭐 트윙클링 아티팩트로 이용해서 잘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컬렉팅 덕트가 질라테이션 되는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가 생기는데 뭐 대부분 옵스트럭션이 있을 때 생기겠지만 항상 옵스트럭션이 있다고 하이드로가 또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좀 앞뒤 전후상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소변 전후에 딜라테이션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이드로네프시스가 이니셜 있을 때는 막히니까 어큐트 ARF처럼 키드니가 부어서 커지고 데미지가 너무 오래되고 보면 파렌카임 자체가 아트로피되고 블런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한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게 호르몬al 이펙트 때문에 스무스 머슬 릴렉세이션 돼서 그 유닛 트랙 자체가 딜라테이션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큐트로 왔을 때는 이게 딜라테이션 되기 전에 초음파를 보면 이게 좀 코릴레이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럽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사실은 하이드로네프시스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럼 하이드로네프시스도 그레이딩을 하더라고요. 그레이딩을 하는 거는 레날 펠비스가 살짝 늘어나 있으면 그레이드 1이라고 보고 레날 펠비스가 이제 늘어나고 마이너 그 칼릭스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그레이드 2라고 보시고 요거 다 이제 칼릭스가 전부 다 늘어났다. 이제 원래는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이제 몽골몽골하게 이렇게 되면 그레이드 3라고 하고 4가 되면 이제 리날 파렌카임이 다 아트로피 되고 이게 블런팅 되는 이런 소견으로는 그레이드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거의 노말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레이드 2, 3면 이게 손가락 폈다는 모양이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모양을 이렇게 보는 그레이드 3, 4 같은 경우에는 다 노말 그 리날 파렌카임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근데 실제로 이게 피지올로지가 하이드로네프시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주둥이를 벌리고 있으면 그레이드 2 정도 되겠네 생각하고 소변 보고 나니까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피지올로지가 하이드로네프시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피지올로지하게 늘어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라이트 프랭크 페인이 있으면 이게 돌 때문에 그랬는지 그게 감별하기 어려워서 조금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배웠던 익스트라레날 펠비스라는 이런 게 있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도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대표적인데 파라펠비시스트랑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제일 감별이 헷갈리는데 요 위에는 보시면 파라펠비시스트고 밑에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니까 이게 아까 손을 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septum이나 이렇게 경막이 있으면 파라펠비시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미로러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구나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같은데 이런 septum이 결국에는 파라펠비시스트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리날 칼릭스 스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돌이 껴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중심에코 복합체 에포넨스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럴 때 도플을 띄우면 트윙클링 아티팩트로 돌을 좀 잘 찾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UVJ 스톤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돌이 껴있으면 열심히 찾으면 잘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플을 띄우면 마찬가지로 트윙클링 아티팩트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이 있으면 일단 의심되는 부분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도플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이 있는데 실제로는 키드니 자체는 노말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날 펠비스에 딜라테이션 되는 이제 큰 돌도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 이런 심플만 찍어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런 거 보고는 지금 하이드로 있고 보스가 포시형이 있으니까 돌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보면 되시고 요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트랜지션스 카시노마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스테고혼 스톤이라고 해서 이 돌 자체가 요 리날 펠비스를 아예 다 먹어버리는 이런 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요건 또 수술적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는 심플을 찍어주면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쉽게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원래 사선 뿔인데 이 스테고혼이랑 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게 보이면 심플도 한번 찍어보면 쉽게 진단해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PN도 사실 저희가 이걸 진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일단은 커지고 그 다음에 리날 사이너스 컴프레션하고 그리고 콜티카 메듈리 디퍼런시에이션이 소실되는 그리고 CT에서 보면 웨지 쉐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푸얼리 마지네이티드 메스처럼 이렇게 보이고 심한 경우는 엠피제마토스 변화가 있으면 APN을 의심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유린 카테터 넣고 했는데 이 월 자체가 다 두꺼워져 있고 콜티코 메듈리 디퍼런시에이션이 소실되어 있는 심장도 좀 커져 있고 그래서 APN으로 진단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이 많은데 사실 키드니 보면 제가 처음에 느끼는 거니까 일단 노멀 베리에이션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발생학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어쨌든 시스틱 이전은 미스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했을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틱 이전이니까 그걸 보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보스냐
뭐 3, 4 같은 것에서는 리펄 같은 시트를 찍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야 될 거고, 솔리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무조건 시트를 찍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블레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변을 300에서 400 정도는 채우고 봐야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레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보이진 않고 스톤이 있으면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희 주방사님. 질문 있으십니까? 준비 너무 잘했어. 네? 유리트라 스톤에 대해서 대단해. 문제가 있어. 브레드 스톤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위에서 기둥에서 내려오는 스톤이 많기 때문에 이 모양이 플랫하면은 그 브레드 쇼탈로 이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있으면 저는 주인공이 신장만 엄청 맞습니다. 와, 나는 뒤에 왜 이렇게 많지? 깜짝 놀라서 앞에 사람이 없어. 엄청 많이 이건 앞에 있을 때 뒤에 도움이 좀 미용주 나와가지고 제가 저 강의는 잘 들었고 제가 저 유리탈 스톤 어퍼 미드 로아 유리탈 스톤을 정리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 병원에서 저 강의하던 시간인데 노멀 스캐닝 다 이게 61세 남자고 여부 친역을 통째로